완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지질시대 환경 생물은 시험에서 보통 출제되는 게 한 3문항 정도 나올 거예요. 3문항 정도 추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석이다 그러면 우리 역사시대에는 안 되고 지질시대 생물 유해나 흔적이나 기어다닌 흔적이나 알이나 발자국 따위가 화석이 된대요. 와우. 그죠. 사람은 족적을 남겨야 돼요. 그죠. 발자국이 된대요. 돈이 된대요. 화석이.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도 된대요. 야,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 뚫어놓은 것도 화석이 되고요. 딱따구리는 안 되겠죠. 규화목 등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되고 얘들이 이제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히고 난 다음에 빨리 뭔가가 덕 하고 덮어야 돼요. 우리 붕어빵 알죠? 붕어빵 아저씨들 붕어빵 할 때 이렇게 쫙 뿌리고 덮고 빨리 돌려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안 넘치고 국물 이렇게 옆으로 막 안 새 나가면서 그러니까 몰드 캐스트 개념인데 몰드 캐스트 여기 화석의 외형과 똑같은 형태가 남아 있는 거 몰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채워져서 내용물이 채워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화석의 원형이 복원되는데 이걸 캐스트라고 하는데 몰드 캐스트 개념처럼 뭔가가 빨리 내용물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굳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굳어져서 얘들이 횡압력을 받아서 이제 지층이 이제 짜부가 되는 거죠. 밀리다 보면 툭 툭 툭 툭 솟아오르는 걸 우리는 융기했다라고 하죠. 솟아오릅니다. 융기. 솟아오르게 되면 붕아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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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화석들이 나 삼엽충이야, 나 갑주어야, 나 룡이야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붕아침식 받다 보면 드러나서 우리가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주워 담으면 3대가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화석입니다. 이렇게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이라 그래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있고요. 표준화석이다라고 해서 그때에 대표하는 화석이 있어요. 그럼 요때를 대표하는 화석들은 요때만 딱 살고 안녕 여러분 하고 가야 되고 분포 면적은 넓게 여기저기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도 분포 면적은 넓고 짧게 살았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고 분포 면적은 좁은데 생존 기간은 길다 시상 화석이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로 고사리야,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사리 화석이 나온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있겠구나 라고 추정. 산호다 그러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나 갯벌이구나. 지금도 이런 데 발견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걸 시상화석 보고 해야 되고 표준화석은 엽충이, 주어, 종류, 나이트, 룡이, 패석이, 머드 이런 애들처럼 딱 그 시대에 대표하다가 전멸, 요 시대 대표하고 전멸, 요 시대 대표하고 전멸되어서 요 시대를 대표하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요 시대구나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화석 종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 뭐랑 연결돼서 나오냐면 요거 요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장난을 칠 테니까 요것이 이제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석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대부분 이제 화석이 생물 개체 수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건 안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으면은 몰드캐스트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생물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돼요. 먼저 탁 화석으로 주었는데 갑자기 와 해서 파라가 탁 날아가고 뭐가 흙이 팍또 대가리 땡 날아가고 화석 그거 안 되겠죠, 그죠?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야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러겠죠. 그걸 잘 받는 걸 화석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석화 작용 받아서 우리가 발견이 될 때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말 그대로 화성암은 뭐죠?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깊은 곳에서 굳었니 심성암, 바깥에서 굳었니 우리 화산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화석이 남아 있겠어요? 마그마에 다 녹았겠지? 그래서 안 된다는 뜻이고, 변성암은 왜 안 되냐?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됐으니까 당연히 화성암 변성암에서는 안 된다. 대부분 대저암에서만 발견이 되는 이유도 그런 거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통에서 환경 출원하기는 이런 것들 중딩 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지층 생성 시기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데, 시기는 표준 화석 갖고 해야 되고, 진화 과정도 우리가 표준 화석 갖고 해야 돼요. 화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화해서 온 게 바로 무척추에서 척추로, 척추, 우리도 척추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누구죠? 어류, 그죠? 어류가 우리 조상님이에요. 척추동물. 어류가 육지로 기어 나옵니다. 양서류. 그래서 물고기 이빨 없잖아요. 양서류 이빨 없어요. 깨구리에 이빨 없잖아요, 그죠? 깨구리 같이 생겼는데 이빨이 있으면 이제 파충류로 가요. 네, 파충류. 육상에서 뭘 자기들끼리 뜯어 먹었다는 얘기잖아. 이빨이 있어야 돼. 파충류는 알을 낳다 보니까 좀 더 진화해서 이제 조류, 포유류까지 이렇게 해서 화석을 통해서 진화도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과거 대륙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륙이 이렇게 남극 대륙 주변에 붙어 있었을 때는 메소사우루스 누군지도 몰라요. 글로소테리스 알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얘네들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식물 화석이 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에 다 같이 있었냐. 지금 대륙 다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뭉쳐져 있었다는 거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은 대륙이 이동했겠구나, 과거 대륙은 어떻게 했었구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다. 화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서 퇴적 당시 환경이 바다니 육지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흙을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추층, 암모나이트 이런 화석이 발견되어서 있다. 그러면 걔네들의 이 지층이 바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이죠. 해성층. 자, 공룡, 매머드, 고사리, 서철, 참나무 화석이 발견되었다. 얘네들은 육지였죠. 육성층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육지에서 만들어져서 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화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기후도 알 수 있죠. 과거 기후를 봐보시면 꽃가루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뭐 풍매화나 아니면 따뜻한 동네 이런데 꽃가루를 퍼뜨리지, 누가 한겨울철에 꽃가루 퍼뜨리겠니? 붕딱 식물도 아니고, 그지? IQ 3짜리 식물도 붕어도 아니고. 식물이 붕어보다 그렇죠. 식물은 IQ를 측정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꽃가루 화석이 있다 그러면 되게 날씨가 따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유공충 화석은, 유공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유공충이라고 치자, 화석이 이 당시 해수 온도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공충 화석이 물속에 따뜻했다라고 하면요, 따뜻한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 분자가 H2O잖아요. 16산소 H2O도 있고 18산소 H2O도 있는데, 따뜻할 때는 뭐 16산소 H2O는 그냥 잘 날아가지만 18H2O도 잘 날아가요. 물속에 18H2O가 부족해지면 유공충 화석 안에는 18H2O가 부족해집니다. 유공충의 18H2O가 부족하면 그때 당시 기온이 따뜻했다라는 거고, 유공충 속에 18H2O가 많다는 얘기는 날씨가 추워서 얘네들은 잘 못 날아갔다. 못 날아가면 유공충 속에 18H2O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시 해수 온도를 추정한다는 뜻이지, 뭔 유공충이 따뜻한 물에는 번식하고 찬물에는 추워서 뭐 이렇게 안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화석을 이용한 퇴적 환경 시기 가지고 할 때는 절대로 표준 화석 가지고 해야지, 이거 시상 화석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는 표준 화석이 옆충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옆충이 보이니까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 맞네. 그리고 요거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해성층이네. B는 어이구 이거 공룡이네? 그러면 A가 고생대니까 B는 중생대 시기상 맞구나. 공룡 화석이고 중생대 태적이고 얘는 육성층이구나.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A가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윤기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육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지의 공룡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지층이 형성이 되는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C는 이제 고사리 화석이면 C는 계속 육지네. B 육지, C 육지니까 고사리인데, 그러면 고사리는 고생대 고사리도 있고 중생대 고사리도 있고 신생대 고사리도 있고 지금 옆집 엄마가 우리다가 놔둔 고사리도 있는데 어떻게 알 거야, 그치? 그래서 고사리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얘가 지금 신생대예요. 여기 옆충이 있으니까 고생대, 용이 있으니까 중생대면 C는 신생대다. 요따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냥 얘는 그냥 습하고 따뜻한 육지겠구나 정도만 하지 시대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질시대에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45.67이라고 하지 말고 46억 년 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6억 년 전, 그러면 46억 년 전이고 여기가 5억 4천만 년 전, 여기가 2억 5천2백 하지 말고 2억 5천만 년 전, 여기가 6,600만 년 전, 0.66 해서 46에서 5, 4, 2, 5, 0.66 뭐 로또 번호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숫자 자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12시간 기준해서 12시간이 46억 년이다. 는 그러면 고생대는 얼마야? 물어보면 고생대는 얼마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이렇게 해서 그럼 애들이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전체가 고생대 시작이 몇 시부터야? 물어보면 전체가 46억 년 중에 46에서 5억 4천만 년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그죠? 그럼 46에서 5억 4천 빼면 46에서 빼기 5억 4천만 년 빼면 대충 한 40억 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2시일 때 46억 년이다.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시부터가 약 40억 년이냐, 이렇게 해서 시간 세워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10시, 10시 10.5 나왔다. 그럼 10시 30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12시부터 시작해서 0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12시인데 한 바퀴 돌고 밤 10시 30분 바늘부터 10시 30분 바늘부터 뭐다? 중생대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례식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12시간으로 하든지 한 달 30일 달력으로 하든지 물어보는 것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앞글자를 잘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앞글자 셈도 46하고 시작은 외우기가 쉬우니까 54, 25, 0.66 이렇게 외워도 되고 882 퍼센트로 해도 돼요. 비례식 세울 때 좀 편하니까 882 6341 882 63 빌딩 빨리빨리 뛰어 63 빌딩 41 이건 그냥 대충 빨리빨리 63 41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신생들은 잘 안 물어봐요. 1.4니까 외우기도 쉽잖아요. 41 반대로 하면 1사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5425 0.66 하시든지 882 63 41 14 하시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둘 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일단은 외워놔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왜 할까요? 그죠? 그거 그냥 알량한 그 대학 한번 가보려고, 그죠? 그냥 보내주면 되지. 가서 잘하면 되잖아, 그지? 가서 잘하면 되는데, 그지? 처음부터 진을 빼요, 이렇게. 애들 진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공부 안 하려고 그냥.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래. 근데 지금부터 미치는 애들은 뭐죠? 그 조금 알량한 공부 하지도 않으면서, 그지? 퍼 자다가 선생님이 좀 깨웠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네가 뭐야 그러면서, 그죠? 애들이 영화를 막 촬영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죠? 뭐 열심히 했다고, 그죠? 식충 새끼들도 아니고 급식충들 그냥
전부 다 그냥 김정은이 뭐가 싶다는 거예요. 총알바지나 해야지. 군대 보내가지고 인간 지뢰 이런 거 있잖아. 버튼 하나 들고 몸에다가 수류탄 같은 거 폭탄 막 달아가지고 버튼 빡! 그런 거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인권 모독이다 또 그런 거또 하여튼 공부는 학생 신분에서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뭐든지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다른 거 시켜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표준화석 가지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부정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합은 보통 정합인데 부자연스러운 정합이다 생각하면 돼요. 층층층층 하다가 윤기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풍화 침식 받고 다시 물속에 가라앉아서 다시 층층층층 되면 왠지 부자연스럽게 층층이 구불구불 형성이 되겠죠? 그런 걸 부정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덩어리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경사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네. 이 경사부정합이네. 지구과학 할 때 배우게 돼요. 지구과학 선택하셨죠? 경사부정. 자, 찌르시대 구분 썬캄브리아 고중신 이렇게 되는데 54 36억 년 54 25 0.66 빵! 알았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죠? 썬캄브리아는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딱딱한 골격도 없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 많이 받아서 화석으로 남기도 어렵고요. 지각 변동 많이 받았는데 남아 있겠냐, 그지? 근데 화석이 많이 현재 발견되는 게 고생대 거도 많이 발견되고 중생대 거도 신생대 거도 많이 발견되어서 생자 붙여가지고요. 얘네들은 상대적 길이도 됐다 길고 갈수록 짧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지층을 두 가지로 나눠봐. 그러면 여기 성금은 되겠네. 그래서 요 표준화석이다. 너 표준화석. 너 표준화석. 너는 시상으로 가자. 너도 시상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다와라 사이 성금면 되겠다. 어렵지 않. 여기 나와 있네. 야, 시간도 딱 줬다야. 12시간을 할 때 고생대가 10시 30분, 선생님이 지금 10시 30분인데 비슷하네요. 그죠? 10시 35분쯤 된대요. 중생대는 11시 21분. 시간으로 외우셔도 돼요. 신생대는 11시 50분. 이야, 신생대가 11시 50분이니까 12시간 중에 11시 50분이면 신생대는 10분이네, 10분. 시간으로. 그죠?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확인 문제 투게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또 완자에서 저장 방법 위배다 이러면서 또 연락 와가지고 한 10억 내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빈 학생하고 또 5억씩 만띵 아니면 교도소 동기. 자, 진주시에 살았던 생물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 화석이라고 그러죠. 화석. 지층이 생성될 당시 환경 알려주는 화석. 이거 뭐죠?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뭐를 알려주죠? 시기를 알려줍니다. 역충이, 나이트, 폐석이. 화석을 이용해 알 수 있는 것은 생성 시기, 진화, 과거, 기후 변화. 지구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찌질시대라 그래요. 찌질시대 기준은 화석으로부터 알아낸 생물계 급격한 변화예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썬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8번까지 고고싱. 자, 1번 니디리 2번 OXO 3번이 흔적 화석 융기 4번은 시 표시 5번 갑니다. 5번 고3 중용 신매 6번에 기역 미음 비읍 7번에 드르 8번에 썬캄 고중신. 어렵지 않죠, 그죠? 바로 비지주시대 지구환경 변화 생물 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울 거 많아요. 저 방금까지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화석 가지고 장난치면서 지질시대 길이까지 해서 오지선다형 내면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한 문제 다 이렇게 내는 거죠. 자, 이제 두 문제 쪽 들어갈게요.
썬캄브리아 시대부터 한번 봐볼게요. 썬캄브리아든 고생대든 중생대든 신생대든 무조건 처음에는 온난, 막판에 빙하기. 처음에 온난, 막판에 빙하기. 그리고 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력 분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유추하기가 되게 곤란스러운데, 대신에 우리가 해파리 냉채라고 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해파리 보이죠? 그죠? 문어 아니에요. 그죠? 해파리. 요런 애들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름 붙이기도 참 애매한 애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아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썬캄브리아는 절반을 나눠서 썬캄브리아 절반은 바로 남세균, 사이노박테리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은 얘가 이제 단세포잖아요. 얘들이 다세포가 출현했다.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남세균이 사이노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다로 대기로 산소를 방출했는데 오존층은 절대 썬캄브리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육상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희박했죠. 산소도 대기 중에. 그래서 오존층은 없었고, 자외선이 직방으로 들어오니까 얘네들 다 물속에서만 살았다. 자외선은 물속 못 들어오니까요. 썬캄은 별 물어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고생대가 제일 잘 물어봐요. 고생대. 처음에는 온난, 막판에 빙하기 똑같죠. 자, 그럼 처음에 온난, 막판에 빙하기인데, 일단 막판에 빙하기도 있었지만 판게아 막판에 이러면서 막판 판게아 대멸종이 가장 무서운 대멸종. 그래서 판게아 형성되면서 우리 그렇게 중요한 그죠? 엽충이가 다 죽었어요. 엽충이 크게 생물 종과 개체 수가 감소한 게 바로 판게아 대멸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판게아 형성되기 이전 사건들 한번 봐보시면, 초기는 폭발적으로 생물이 증가했는데 바다 안에서 증가합니다. 바닷속에 산소 농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산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다세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해양 생물 종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고, 중기에는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됐는데, 그러면 초기, 중기 사이쯤인가에 오존층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기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죠. 처음에는 육상 식물부터 출현하고, 그거 풀떼기 뜯어먹는 동물이 출현하니까 식물 먼저 다음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기에는 어떻게 된다? 역시 엽충이, 추충이, 충자 돌린 벌레 새끼들은 전부 다 die 이렇게 되는 거죠. 생물 대멸종까지 가게 된다고. 왜 대멸종이야? 딱 봐도 고생대 중기에 대륙이 요따구로 떨어져 있었는데 말기에 판게아 형성되면 대륙이 얼마나 이동했겠니? 대륙이 이동한다는 건 그냥 떠있는 물풍선이 그냥 뭐 튜브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화산, 지진, 엄청난 폭발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게아 형성되기까지 각종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산소 감소, 그리고 뭐 먼지, 구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 환경 변화도 있었고, 햇빛 투과율도 굉장히 줄어서 되게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멸종도 일어나고 해안선도 단조로워지면서, 원래 이거 해안선이었잖아요. 해안선에 살던 동식물들 다 다이. 육지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번성, 하충류, 거시식물도 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판게아 대멸종이 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오게 되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온난한, 여기는 빙하기하고 관련 없는. 근데 이제 중생대에 시작이 되면서 조금 지나니까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큰 공룡들도 있었는데 판게아가 분리되면 또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진, 화산. 근데 여기에는 저기 우주에서 운석 충돌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판게아 대멸종일 때도 운석 충돌이 있었지만 중생대 때도 운석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에서 말기에 공룡 암모나이트 대멸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진다. 그래서 인도양, 대서양이 이제 형성이 시작되면서 서로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이 끊어져야 인대가 형성이 끊어지는 거. 인대가 끊어져서 대륙끼리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생대 말에 이제 대륙과 해양 분포가 좀 더 좀 복잡해지면서 좀 이게 중생대가 오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대양들이 막 5대양 6대주로 벌어지려고 하면서 대멸종까지 같이 오게 된 거다. 서식지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제 뭐 해수, 난류, 한류 흐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생물 정도 출현도 하고요. 그게 이제 바다의 암모나이트, 해양 파충류, 그다음에 육상 파충류까지 오게 되고 거시식물 번성, 속시식물 그리고 원시 포유류가 출현. 최초의 조류 시조새 뭐 이런 애들도 네, 출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야 시조새 보이네. 이런 시방새도 아니고. 근데 시방새는 뭐죠? 무슨 새가 시방새죠? 알아요? 여기인가요? 많이 들었던 용어 같은데. 시조새와 시방새의 차이가 뭐죠?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얘는 알겠는데. 얘는 다 알겠는데. 저는 하여튼 뭐 그림 그리는 분이 좀 자세히 안 그려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까지 오게 되면 신생대는 이제 어이구 인대가 끊어져서 엄청나게 인대 끊어져서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얘도 신생대 초반에는 온난, 막판에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몇 번, 4번, 간빙기 3번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때 히말라야 알프스가 형성이 되면서 히말라야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하고 유사한 수륙 분포가 바로 신생대예요. 신생대는 그냥 그림 주면서 여기에다가 뭐 공룡 하나 그려놓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충류 하나 그려놓고 뭐 잘못된 거 골라라 뭐 이렇게도 장난치고 하니까 해수면이 낮아져서 얕은 바다였던 곳이 이제 육지로 드러나면서 여러 대륙으로 이렇게 생물들이 이동도 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지질 시대였고 초원도 많았고 현재하고 유사한 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다에는 이제 화폐석이라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긴 이런 애들, 어차피 유공충 화석입니다. 매머드, 조류, 포유류, 속시식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인류 조상님까지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되는데, 요거 그림을 주면서 별종이 대멸종이 많죠, 그죠?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어요. 5번 대멸종이 바로 그 중에 판게아 대멸종이 우리 되게 중요한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끊어지는 여기 대멸종 판게아 대멸종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면서 바뀌는 공룡이 왜 죽었니 물어보는 막판 5번째 대멸종. 그래서 잘 물어보는 게 이게 3번째 대멸종, 5번째 대멸종이거든요. 얘 잘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멸종 나오네. 대멸종에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순천전문에서는 우리 공룡이 죽은 그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원인이 판게아 형성되어서 기후대가 변화하고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소행성 운석 충돌로 먼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해요. 기온이 떨어집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 같은 게 발생하고요.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햇빛 차단해서 기온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화산이나 먼지 구름이 발생하면 기온 하강이 되면 파충류 이런 애들은 정원 동물이잖아요. 온도 몇 도만 떨어져도 쿵쿵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가스가 유입되면서 산성비도 내리고 온실 효과도 심화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3번째 대멸종, 5번째 대멸종, 시대가 바뀌는 대멸종 2군데가 엄청 중요한 대멸종이다라고 방학 때도 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멸종 원인을 설명하는 화산 폭발성의 타당성,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서술형으로도 잘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화산이 터지면 산소가 급감하고 화산재에 의해서 햇빛 투과율을 줄여요. 그래서 생물 종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하게 되는 게 바로 화산 폭발의 타당성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럼 대멸종 이후에는 그러면 다 멸종이냐? 아니죠.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은 또 다시 번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합니다. 다양성이 증가해서 오늘날 생물 다양성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대망의 문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간부력 환경은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죠. 생물은 최초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이 출현 대기 중 산소 농도 증가, 말기에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는데 이 이름 뭐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랬고, 그럼 얘는 뭐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죠? 이거 썬칸 부려건데 이거 가져가면 3대가 편하게 먹고 살겠죠? 못 가져가요. 바다에 덩어리가 막 따시면 그거 어떻게 들고 올 거야? 그죠? 포크레인 갖고 가야 되는데. 자,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대륙들이 모여 초대륙인 이름 판게아. 판게아. 약간 이름이 판게아 그러니까 약간 좀 변태같이 느껴진다 그죠? 개자만 들어가면 그러지 않아요? 판게아. 판게이도 아니고 판게아 하나 줬을까? 초기에 대부분 생물들이 바다에 서식했는데 중기에 육상생물, 어류, 양술, 곤충류 그리고 무슨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치카치카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중생대는 모시기가 없던 지질시대로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뭐가 없던 지질시대일까요? 뭐가 없던 지질시대? 유일하게 빙하기. 그리고 곤충, 파충류, 거시식물 이거는 또 하나 있네. 뭐 하나 빠졌다 생물. 암모나이트. 자, 경기도 어디 가면 나이트클럽 이름이 암모나이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어요. 자, 환경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고요. 대멸종과 생물 다양 급격한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 대멸종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생물 다양성. 1, 2, 3, 4 가가싱. 자, 1번에 XOOX, 2번은 XXOO, 3번은 중생대, 4번은 1번은 C, 2번은 E. 어렵지 않다 그죠? 제끼겠습니다. 자, 여기 완타쌤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뭔 비법이 있겠어요. 그냥 뭐 아하 시대로 흘러오듯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그 뜻이고. 자, 내신 만점 문제, 중요 문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내신 만점 문제, 중요 문제 달리세요. 자, 5번, 4번부터 별표. 4번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은 5번이에요. 새끼봉. 7번은 3번이에요. 9번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기디.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14번. 14번 3번이에요. 17번. 네, 1번이에요. 이거 중요가 많았네. 19번에 기억이에요. 20번에 1번이에요. 이렇게 돼요. 컴퓨터 및 질문 없죠? 있어요? 20번 한번 봐볼까요? 자, 생물의 주요 멸종 시기 A, B, C, D, E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빵인데 억년이 5억년이네. 그럼 5, 4, 2, 5 0.66쯤 되겠네. 그러면 요만큼이 고생대, 요만큼이 중생대, 요만큼이 신생대 이렇게 좀 되겠다 그죠? 그럼 기억번의 A 시기에는 주로 해양생물이 멸종하였을까요? 자, 이게 좀 그런데 여기 멸종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번의 대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대멸종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고생대 중에서 중간쯤에 좀 안 되었을 때 대멸종이 하나 있고 또 대멸종이 하나 있고 끝에 대멸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시험 낼 때 중간쯤에서 좀 가서 대멸종 하나 있고 대멸종 하나 있고 대멸종 있죠. 그죠? 요 대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지금 현재 주로 해양 생물이 멸종하였냐, A 시기에도 해양 생물이 멸종하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생물이 주로 해양 생물이 멸종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많이 멸종했냐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 멸종한 게 육상 생물이 아니고 주로 바다 생물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어가 달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때는 육상 생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해양 생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누가 많이 죽어? 해양 생물이 많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오존층 생기고 난 다음에는 육상 생물도 죽죠. 그죠? 그래서 주로 해양 생물이 죽어요 라는 건데, 이때 주로 해양 생물이 멸종했다 그러니까 이때 다 뒤진 줄, 다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 뜻이 아니다 그러죠. 국어적 표현으로 지금 맞네요. 이해니? 메모드는요 언제적이에요? 메모드는 요쪽이 아니에요. 신생대. 그죠? 번성한 시기가 D와 E. 이건 너무 억까다. 그죠? 어류는 C 시기 이후에 출현했냐? 어류가 여기 이후에 출현했어요. 어류는 고생대 초반, 고생대 좀 지나서 갑주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때 출현했죠. 그래서 기억. 그러면 님은 답을 몇 번을 한 거예요 지금? 맞는 게 니은도 안 맞고 디귿도 안 맞잖아요. 기억도 안 맞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코카콜라 했다는 얘기네. 또 안 맞으면 이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떠요. 17번 봐볼까요? 자, 17번 그림. 가나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륙 분포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고생대는 판기하가 있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중생대 가고 신생대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현재랑 유사하네. 그럼 가가 신생대겠네. 아니 나는 고생대 전인지 고생대 후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다는 확실히 고생대 판기하 맞잖아요. 그럼 하나 남은 건 중생대밖에 없잖아요. 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순서 없이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가가 신생대고 다가 고생대라면 나는 무조건 중생대가 돼야 되니까 순서는 다나 가 순서가 돼야 맞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의 지질 시대는 신생대니까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자, 신생대 유라시아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이 산맥 이름이 뭐다? 지금도 올라가는 산맥 히말라야 산맥. 기억은 정답이고, 나는 고생대의 수륙 분포냐 중생대라죠 그랬죠? 땡. 대서양이 다 지질 시대에 형성되었냐 그랬어요. 쌤이 인대가 끊어진다 그랬죠. 어디가 끊어지고 있죠? 보니까 얘가 인대가 끊어지고 있다. 그죠? 인대 끊어지는 건 중생대부터 인대 끊어진다 그랬죠. 인도양, 대서양. 그래서 나 지질 시대에 끊어져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오케이? 또 있어요? 그래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실력 문제는 수민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주말에 이제 완전 기출픽하고 해준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선생님 문제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다 시켜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